자, 시장 지수가 0.30으로 상승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데 많이 아쉽죠. 오늘 하이닉스도 저점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돌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시초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IT에서 그렇게 되고, LG화학도 67만 원 매수 잔량 들어오면은 매수자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힘내야죠. 툭 건들면 18만 원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 강화가 나와야 돼요.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지금 흐름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로니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정리를 많이 할 겁니다. 일단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SK하이닉스, 양지사, 인바디, 사마네트워크, 버키스튜디오, 신스틸, 레몽레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송파워텍, 한국항공우주, 인탑스, 엘콤텍, 카카오뱅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남제약, 삼성전자, 현대로템, 알로이드, 나홀인베스트먼트, 소마젠, 현금 3%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에 있거나 변동성 종목으로 들여다보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정리입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하이닉스가 5.5%이신데 하이닉스 유지 비중 확대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2.9% 유지, 현대로템 2.8% 유지하면서 비중을 확대합니다. 최대폭의 비중, 최대폭의 기준 잡았을 때 10%까지, 하이닉스 최대폭의 기준 잡았을 때 15%까지. 근데 삼성전자가 4.2% 있으시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 조금 더 한 5%만 더 채우셔도 되고, 혹은 LG전자와 삼성전기 둘 중에 한 종목에서 10% 비중을 채우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변동성 종목의 카카오뱅크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13%예요. 우리가 최대폭 10% 따라붙기로 하고 지금 5%만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그에 반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이 13% 조금은 많아요. 평균 단가가 이번에 우리가 들어간 단가 그 수준입니다. 81,800원. 지금 8만 원이 이탈돼 있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이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추가 편입할지 손절할지 결정을 지어드린다고 그랬고, 좀 더 다시 보고요. 카카오뱅크 쪽도 2.8%.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월달 포트폴리오 종목에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설정 전략 이렇게 해서 자동차 20%, 하이닉스 15%, 삼성전기 10%, LG화학 15%, 포스코케미칼 10%, 하나솔루션 15%, 현대로템 10%.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 카카오페이든 뱅크든 또 변동성의 기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이런 쪽을 기준 잡아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계신 종목은 다 정리할 건데, 일단은 일동 홀딩스 일동제약 보시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부분을 검증받아야 되죠. 지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는 PR이 높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론은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 4배 가격에 움직이고 있고 굉장한 고평가라는 거예요. 굉장한 고평가. 그 펀더멘털적으로 하나도 볼 게 없어요. 근데 아주 못 대먹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 이 종목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매매를 했어요. 언제 정리를 하느냐? 마지막에 손실도 봅니다. 꼭. 비이성적인 이런 변동성이 나오니까. 결론은 이런 종목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사는 거야. 이럴 때. 다 필요 없어요. 뭐 여기다가 뭐 구름대 띄워놓고 뭐 볼린저 밴드 띄워놓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그리고
캔들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가중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든 MACD 오실레이터를 보든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 자체는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1조씩 터지는 이런 시점에는 거래대금 터지는 날, 이런 양복인 날 따라붙어 수익 내고 꼬리 달리면 전략 매도예요. 뭐 무슨 뭐 멋부린다고 무슨 뭐 어깨에서 판다 말 같지도 않은, 어디서 그런 건 배웠어?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서 말장난하는 애들. 뭐 우리는 어깨에서 팔아. 확 그냥 어깨에서 보러 어깨에서 팔어. 이렇게 있으면은 꼬리 달릴 때 다 파는 거지. 무슨 뭐 음봉 떨어지면 다 파는 거지. 무슨 어깨에서 팔아요. 등락률이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한가라고 치면 30%짜리 어깨에서 어떻게 팔어? 고점에서 상한가에서 팔고 상한가 밀리면 바로 다 파는 거지. 그렇게 못 팔면요, 이런 데서 못 팔아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음봉 떨어졌는데 안 팔아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밀렸는데 안 팔아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결국은 저게 7만원 8만원이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6,250원. 거래대금 없는 건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펀드멘탈이 안 되잖아요. 저평가 아니죠. 일본이 어쩌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정리, 일동홀딩스 정리, 둘 다 매도 끝. 그 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이 94.98. 그러니까 이번에 5% 지분 신고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기준이죠. 김대용 씨가 뭐 슈퍼겜이 개뿔 무슨 슈퍼겜이야. 우리 방에는 이분보다 돈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으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농담이 아니라. 5%면 얼마 산 거야? 200억? 250억? 자기 친인척분들 돈까지 다 합쳐서 우리 한 분이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가 품절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교육용으로 가끔씩 언급.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1,000억 이상 넘겨질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통물량이 5%인데, 유통물량이 5%인데 1,000억? 시가총액이 4,700억짜리에 5%면 얼마예요? 250억 분이 안 되잖아, 유통물량이. 근데 어떻게 1,000억이 나오냐고. 그걸 우리는 회전율이 높아졌다 표현을 하고, 금융당국에서 규정 지어놓은 단어는 고빈도 거래라고 단어를 지어놨습니다. 고빈도 거래. 그 고빈도 거래 속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고빈도 거래는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럼 고빈도 거래건 뭐가 됐든 얘를 왜 사? 얘를 사라고 추천시키는 놈들이 누구냐고. 아주 그냥 진짜 윤정도도 혼나야 돼. 방송 갖고 나서 얘 상한가 가면 뭐 교육이랍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양지사의 경우에 이런 그 품절주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 자, 농담이 아니라 하이닉스 보실까요? 얘 품절주에 아니에요. 얘네가 질적인 품절주라는 거야. 얘네가 외국인 지분 51%에 주요 주주 지분 39%에 그럼 합산하면 얼마예요? 90%야. 기관들 물량 빼고 나면 얘가 뭐가 남겠어? 여기서 5% 빼줘? 외국인 거? 오케이. 그래도 기관들 물량까지 합산하고 나면은 개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10% 미만이겠죠. 삼성전자 마찬가지. 이게 품절주지. 더 섹시한 품절주 잡아드려요? 카카오페이. 얘가 품절주겠지. 대주주 지분 빼고 연기금 지분 빼고 외국인 지분 빼고 외국인에 이제 같이 포함돼 있죠. 엘페이 뭐 싱가포르 쪽 자금 들어온 거. 그럼 34.60이니까 그거 빼면 8% 외국인 추가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주주 88%, 89%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8%야. 그럼 얼마? 97%야. 농담이 아니라. 그럼 97%에서 유통 가능 물량 3%예요. 기관과 개인이 갖고 있는 게. 기관과 개인 합산해서 3%. 물론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8%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에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이 잡힌대. 금액 얼마 안 들어온다고 쳐도. 그러니까 얘가 저평가는 아닌데 수급 논리로 굉장히 강한 이슈가 불거져 있는 거예요. 수급 논리로. 결론적으로는
이 카카오페이가 품절주라는 거 양지사 같은 애들이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리입니다. 들어가시더라도 거래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인바디 마찬가지. 인바디. 3천억짜리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없는 걸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 분석기랍시고 해가지고 방송을 갖구나. 이걸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하나. 하루 거래량이 없을 때 몇 주예요. 뭐 10,000주짜리도 있나? 22,000주? 하루에 거래량 없을 때 몇 주예요? 3만 주? 4만 주라고 합시다. 4만 주면 하루에 8억 거래된 거 8억. 누가 한 20억 갖고 있는데 하루에 그냥 아우 짜증나고 나 팔래 갖고 20억 팔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기술적 분석이 돼. 20억 팔아버리면 5일선 11일선 다 깨지는 거지. 이건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3천억 원의 그 수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흐름은 신뢰도가 좀 확인이 어려워요.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정리입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서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 사줬을 거란 말이야. 그 얘기한 애들을 다 퇴출시켜야 돼. 농담이 아니라. 아니 증권사 보고서도 안 나온 애들을 좋은지 나쁜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결론은 회사에서 뿌려대는 보도자료 가지고 그거를 뭘 신문 보도자료 나온 거 그것도 광고성이잖아요. 그게 기자가 제대로 써준 거야. 그냥 보도자료 뿌리는 거지. 꼭 얘가 아니더라도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 뭐 이게 대단한 거냐, 주가에 반영됐는지 그런 확인도 안 하고 PBR이 3배고 자산가치 청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3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됩니다. 누가 얘기해. 증권사 코멘트 정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확인해야 돼. 1,400억짜리야.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딱 요 수준에 있어야 될 회사라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안 사잖아. DB금융투자, DS투자니까 하이투자. 그러니까 삼류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소송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메이저급의 증권사가 아니라 스몰캡 하는 친구들이 올려놓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따져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왜 외국인이나 기관들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들어와야지. 미친 듯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을 때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가 있어요. 최근에 600억씩 터졌네. 그럼 그런 날만 보는 거예요. 그런 날만. 거래가 터진 날만.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없을 때는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고점을 막 넘겨. 그럼 그때 한번 들여다보든지. 그것도 개별 매매 기준. 거래대금이 없으면 대처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대처가 안 됩니다. 아 이것도 뭐 주봉이네. 일본 기준에서 뭐 얼마 터진 거야 거래대금이. 500억 한 번씩? 결론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신문 보도자료 나오는 걸 그거를 뭐 엄청난 내용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버킷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대금 없잖아. 이런 날 한 번씩 거래대금이 터졌어. 이슈 하나 가지고 누군가 장난치러 들어왔어. 그러면 더불어서 뭐 나 코딱지만큼만 들어와서 수익 한번 내볼래. 그걸로 끝나야지. 음목 떨어지면 전량 끝내야지. 뭘 어깨에서 팔기는. 뭘 기다려. 끝난 거예요. 그러나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들어올려? 더 높은 자락에서 따라붙더라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 그리고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샀을 때 윤정두가 샀을 때 아이고 윤정두 선생님 사셨습니까? 내가 주가 들어 올려줄 테니까 윤정두 선생님 자 팔고 나가세요. 그럼 내가 그 물량 다 받아놓고 나는 어디다 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샀어. 누군가 더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서 더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털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딱 사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줘. 그러니까 누군가 살 것 같으니까 샀다 이거야. 그러면 이럴 때 막 야 이거 내일 모레 누군가 살 것 같아. 소설 쓰냐고. 내일 모레 누가 사냐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우연찮게 누군가 샀어 그래.
이게 분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야?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예측이나 분석이 안 되잖아요. 왜? 메이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주주 지분 16%에. 주인도 없는 회사지 그렇게 되면. 이걸 왜 갖고 있냐고. 거래대금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또 뿅 하고 터져주기를. 예를 들면은 21년도 하반기 4분기에 변동이 이렇게 확대됐던, 우리도 들어갔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 다날도 움직였고 뭐 별의별 종목 다 움직였지. 메타버스부터 해서 무슨 뭐 코인부터 해서 NFT인가요? 뭐라 그래요? 이름도 다 까먹었어. 응?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냅두면 가겠지. 뭘 냅두면 가. 거래대금이 없는데 죽는 거지. 거래대금 한번 터질 때 삐쩍 한번 하는 거고. 이걸 왜 갖고 가냐고. 그죠? 이런 꼴이 난다니까. 이런 꼬라지가. 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다 정리야. 갖고 갈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신스틸이 어느 날 상한가 갔어. 그냥 갖고 갈 걸.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한두 번 봐. 36년 동안. 응? 이럴 때 그냥 머니게임하러 들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매수매도 이러면서. 그 거래가 끝났으면 안 쳐다본다니까. 죽어도. 예를 들면 핑거스토리 교육 안 해드렸어. 이게 800억짜리에서부터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나서 지금 거래대금 없죠. 제발 기도하는 거야. 누군가 보도자료 한 번만 뿌려줘라. 그럼 또 상한가 한번 갈 수 있다. 그 상한가 한번 가는 게 누군가 쏴줘야 갈 거 아니야. 쏴줘야. 예를 들면 지금 SM이 다시 움직여요. 92,000원 넘겼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우리가 83,000원에 마지막 매수세는 내드리고 거래대금이 원체 제한적이니까 VVIP 방해만 일부 내드렸어요. 얘는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간단해요. 얘도 미친 듯이 사. 2021년 5월부터. 그리고 정체인 것 같죠? 아니야. 손바뀜이 굉장해. 처음에 외국인 샀다가 그다음 기관이 사니까 외국인 팔았다가 다시 외국인 좀 더 샀다가 다시 기관한테 넘겼다가 이게 20몇 %를 사재낀 거야. 손바뀜 속에서 이 횡보하는 그 구간 동안에 평균 단가 다 올라왔어. 손바뀜이 나오니까. 그러더니 아주 단순한 예예요. 9만 원을 넘기는데 실질적인 고점 9만 원이 아니지. 저건 꼴이 단 거고 실질적인 고점 이 정도예요. 저걸 넘기는데 예를 들면 수급 논리예요. 여기 요 자락의 수급 대비 수급이 월등히 더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적어 보이죠? 안 적은 거예요. 무지하게 들어온 겁니다. 땡겨서 볼까요? 무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농담해라. 주봉으로 볼까요? 9만 원 이후에 허벌나게 들어온 거예요. 농담해라. 근데 그러면 들어올 때 기준에 일시적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나갈 수도 있어. 이게 9만 원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다시 들어오겠냐의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라이크 기획에서 조기에 계약 종료한 거는 영업 마진의 개선, 펀드멘탈의 개선이 된다. 그거는 윤정도의 얘기도 아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한 명의 보고서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보고서 내용에 이거 펀드멘탈이 크게 개선됐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나? 누가 때려 사줘야지. 그걸 누가 사준 거야? 외국인 기관이 사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어가도 우리 돈 무서워서 외국인 기관이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면은 윤정도네가 두들겨 팰 수 있으니까 사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는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83,000원 1월 20일 동영상 전략 올려드린 거 이후에 처음이죠. 매수세 내보낸 거.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이러한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도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된다고 그거를 조심 해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무슨 개뿔이나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애들 거래대금 없는 거 순간적으로 거래대금 터졌다 없어지면은 빠져나와야죠. 얘처럼 펀더멘탈 개선이 있어? 그것을 인정하는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왔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정리지. 나머지 종목 다 마찬가지야. 레몽레인? 레몽레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레몽레인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거래량 있냐고. 거래대금 있냐고요. 이때 한번 반짝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어디서 아는 내용이야? 이때 반짝할 때 이게 그거 아니야 혹시?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아니 드라마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저 누구야 우리 예쁜 공주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거 보셔야 된다고. 그때 뭐 무슨 드라마였죠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신문 기사 나오니까 알았겠지. 증권사에서 막 보고서 막 찌라시 막 뿌려줘갖고 알았어. 증권사에서 코멘트 정도 해줬겠지 그러면. 그럼 메이저가 막 샀어요 그거 가지고? 안 샀잖아. 누군가가 그럼 장난친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없어졌어. 그럼 안 보는 거지. 그걸 지금까지 무슨 미련을 가져.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 제발 한번 부잣집 막내 아들 한번 터져줘라라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지수에서. 응? 이제 투건 들면 이제 2,700. 투건 들면 3만 원인데. SM 목표 주가 10만 원. 제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안 시키고 문자를 보냈어요. 응? SM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을 해놓는데 단계별로 계속 상향할 거예요. 레몬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순하죠. 그냥 매도인 거야. 어? 아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저평가해서 얘를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이슈 불거지고 변동성 나오니까 보자. 시가총액 709억짜리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한번 뭐 운 좋게 한번 뭐 이렇게 한번 변동 나올 기대해 보는 거야? 매도. 보존파 어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가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들어가도 이런 날 거래가 있는 날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인 거지. 매도. 그 다음에 인탑스.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5천억짜리인데 왜? 거래가 없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메이저들이 수급을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메이저가 안 들어와도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니잖아. 정리. 엘컴텍. 이게 뭐예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슈 한번 불거져 빵빵빵. 거래 있어 없어요? 없죠. 자고 일어났더니 또 이슈 하나 불거져고 상한가 가서 그런 미련 갖지 말라니까. 그게 무슨 막말로 경마장에서 말꼬리 잡는 거지. 야 2번마 4번마 8번마. 누가 1등 할 줄 알아? 뭐 되도 않는. 응? 내 돈 한강에 갖다 뿌리는 것뿐이 더 돼요 그게? 경남제약 매도. 거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걸 왜 자꾸 따져. 알로이스? 응. 이게 뭐 하나 갖고 갈 종목이 있냐고. 응? 이날 뭐 터졌다고 쳐요. 상한가 갔다고 쳐. 왜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갔는데에 대한 내용이 보도자료 말고 공시가 나온 게 있냐고. 공정공시가 딱 나와서 뭐 수주를 뭐 그냥 막 600억짜리 회사인데 그냥 수주를 막 그냥 한 3천억 해왔나 어디서? 아우 진짜 답답하네. 여러분들이 더 답답하는 거예요. 응? 얘기했잖아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처음엔 지가 실수해가지고 틀렸어. 지가 말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 이게 뭐 예를 들어 10억 났는데 100억이라고 실수를 했어. PD가 알아, 작가가 알아. 그 케이블이 그게 TV야. 그러니까 지가 한번 해보니까 10억이라는데 100억이라고 얘기해도 모르네. 시청자 항의도 없네. 뻥쳐도 모르네. 이거 좋아요 해도 모르네. 좋아요 하면 좋은지 아네. 보도자료 나와가지고 지가 공부한 것처럼 보도자료 그냥 읽어줘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따라오네. 그 거짓말에 왜 넘어갔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인데 왜 갔냐고. 없잖아 내용이. 공시도 없고. 그럼 결국 뭐 보도자료는 나왔겠지. 이게 끝내주고요. 왜 거기서 여러분들이 물량바지 되고 있냐고. 이날 개장 초부터 운 좋게 따라붙어서 수익 냈으면은 그 다음에 음목 떨어져 정리를 해야죠.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게 돼요? 누군가 그냥 몇억 몇십억 그냥 한 방에 샥 쏴버리니까 쭉 올라가니까 거기서 따라붙은 거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응? 여러분들한테 전화 왔어? 여기서 사고 있으면은 내가 내일 상한가 보낼 테니까 여기서 실컷 사. 작전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요. 꼬맹이들이. 작전도 아니지. 장난치는 애들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왜 사라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들어올리고 상한가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야 나는 상한가 필요 없고 15%만 먹고 나와야지. 그럼 15%의 매물이 걸려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께.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냐고.
그잖아요. 이게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5% 오르면은 만 원에 여러분들이 10,000주를 샀어. 1억 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5% 올려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1,500만 원 수익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면 나는 그냥 10,000원에 10,000주 걷어들이면 되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1억 1,500만 원에 그 위에서 내가 10,000주를 사냐고. 바보야 내가.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한테 나와봐. 내가 술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1,500만 원어치 술 사주고 용돈 집어주면은 평생을 나를 업고 다닐걸. 어떤 바보가 이걸 가지고 내일 내가 매수해서 상한가 보낼 테니까 오늘 사더라. 정신 나간 거지. 그 돈을 주면 되지 그냥. 그런 말장난들이 이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전화 와서 야 회계사가 얘네 회사 내가 회계를 했는데 회계사 그러는데 야 이거 끝내준대. 이번 뭐 실적이 대박이래. 야 회계사한테 직접 전화 온 거야. 지한테까지 전화 왔으면 끝난 종목이지 뭘 회계사가 지한테 전화를 해. 별의별 희한한 얘기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내가 손해보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수익 회복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 그러다 우연찮게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그 다음 종목 뭐 없냐?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실력이야? 아이고 참. 전략 매도. 나올 인베스트먼트도 우리도 방송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펀더멘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매각에 대한 이슈죠. 매각이 된다고 해서 얘가 끝내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매각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어이 고마워요 10,000원에 대사 줄게 이거 아니잖아. 그럼 그 이슈로 변동성이 나올 때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나올 때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지. 왜? 환급성이 나오니까 내 돈 찔끔 들어가서 뺑뺑이 돌릴 때 잠깐 탁 넣어놨다가 탁 오르면 탁 빼버리는. 농담이 아니라 그거 이외에 얘를 뭘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냅두면은 좀 이따 매각 한번 또 얘기 나올 거야. 한번 폭등 나올 거야. 장난치나? 케이지그룹주들 우리도 많이 들어갔었죠. 나름대로 뭐 해석도 해드리고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거래대금 없으면 어떻게 죽는 거라니까. 뭐 쌍용차 인수하면 뭐 그룹 순위가 바뀌나? 순위는 바뀔 수 있지. 응? 거래대금 터진 다음에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죽으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자락에 솔직히 뭐 속된 표로 물린 물량 죄송스럽지만 싹 다 정리잖아요. 거래가 둔화돼서 죽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끝. 그리고 한 번씩 거래 또 터져. 그럼 그때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저평가 아니잖아요. 왜? 쌍용차 이슈 때문에 요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아직도 올려진 상태니까. 얘만 그래? KG 뭐 스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조 단위를 넘어갔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거래되면 있어 없어요? 죽는 거라니까. 이제 와서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바닥 대비해서도 많이 밀려있는 저평가 아니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죠. 똑같은 거예요.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응? 수마젠 정리.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정리. 거래가 있어 없어? 이거를 만약에 AS 해달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끝내주는 회사 갖고 와서 정신 똑띠 챙겨야 돼요. 정신 안 들어오면은 문 열어놓으세요. 창문. 새벽에 방송하다가 졸리면은 윤정도 어떻게 해요? 빤스만 입고 방송하면서 창문 다 열어놔. 19층에서 찬바람 쌩쌩 들어오는데 말하면서 졸아본 적 있어요? 술도 하나도 안 먹고? 나는 2018년부터 말하다가 졸더라고. 이제 저도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 정신 똑띠 챙기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걸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쫓아가갖고 그냥 깨물어 줘야지. 냅두면 갈 겁니다. 정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뭐 회사가 뭐 대주주면 57%에 뭐 회사가 나쁘대? 근데 지금의 위치가 저평가냐 아니냐의 기준과, 얘가 만약에 뭔가를 터트려가지고 점상 갈까?
점점점점 이렇게 갈까? 그때 돼서 사셔도 돼요. 문제가 호재가 터진다면. SM 추가적으로 강세죠. 분명히 예고해드렸어요. 9만 원을 넘기면 매수 사인을 전체적으로도 발송할 겁니다. 8만 3천 원까지가 마지막 매수 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가 또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자를 발송해도 VIP 방까지만 문자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9만 원에 대한 부분은 명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걸 넘깁니다. 누가? 메이저가 들어와서. 다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변동성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거래 터져 안 터져? 터져요. 어제 기준에 SM을 넣어드리려고 해서 오늘 개장 전에 들여다볼 종목으로. 문자 발송이 91,700원에 됐죠. 지금 93,000원이에요. 1,300원이 하루 얼마? 1.5%죠. 추가 편입 문자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갑니다. 다만 조금 전에 채팅방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뭐냐면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게 좀 좁은 공간에 촘촘하게 드리는데 20%로 안 드리고 15%로 그냥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점이 돼서 당분간 횡보 내지는 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래를 수반하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라면 다음 주부터 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강화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쪽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락 1,000원 단위 1% 단위이기 때문에 5% 추가 15% 조금 전에도 15%를 보냈죠. 맨 처음에 편입은요 9만 원으로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89,000원 그 수준에서부터 오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 SM의 경우는 조금 전에 질문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타로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서 승호사랑님도 그러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한 12분? 굉장히 많으셔.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세요. 가급적이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현재가를 제가 좀 제대로 잘못 잡아놔서 10만 원인데 좀 더 올릴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어떤 걸 기준 잡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그 비중이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20%, 15%, 15%, 14%, 10%, 15%, 10%, 100%야. 현금 하나도 없이 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나는 현금 50% 갖고 갈 거는 50% 현금 빼놓고 나머지 주식 비중에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윤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기준 잡을래. 50%는 이렇게 잡고 나머지 30%는 나 변동성 매매할래. 혹은 나는 매매가 원활치 않아. 난 회사도 다녀야 되고 자영업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나는 몰아서 갈래. 그러니까 쉬는 날 좀 매매를 해야 되니까 한 뭐 20%는 내가 빼놓을래. 그거 갖고 뭐 매매할래. 난 매매가 원활하니까 이거 50% 채우고 나는 현금 20%에 나 30%. 여기 지금 없는 종목이 뭐 있어요? 변동성 종목에 금양,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카카오페이, 또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지난 12월까지 SM을 넣어놨단 말이죠. 1월까지 SM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원체 제한적이니까 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종목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SM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도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목이 무지 많네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새로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종목이 많아 하시다가 나중에는 맨날 똑같은 종목만 문자 오네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간혹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력의 편입 비중 60에서 80%를 IT 그다음에 2차전지 포함한 LG화학 포함한 2차전지 그다음 자동차 이렇게 해서 여기서 3-4 종목을 주력으로 잡고 수익 종목에서는 정부 정책, 미국의 정책에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방산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나머지 부분을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주력의
편입 포트에 넣지 않고 그럼 몇 종목에 카카오뱅크, 페이, SM,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금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로템이 들어갔다 하면 뭐 일곱 이런 종목에서의 매매를 거래가 수반되거나 했을 때 추세 매매 또 성향에 맞는 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렇게 많이 매집됐어? SM이 이렇게 끝내줘? 오늘 장중에 개장 초에 포트폴리오 올려드릴 때가 88,900원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지나시면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제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육용 올려드리는 이건 아니야.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이렇게 드리는 거. 문자로도 나가고 이렇게 매매 사인이 올라오는 거. 요게 매매 사인이고 여기 포트폴리오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용은 윤정두가 문자 사인을 드려도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용은 뭐 1% 내지는 2% 들어가는데 엊그저께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나온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그리고 단기 종목도 조금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삼성전기 사도 될까요? 오케이. 가능하십니다. 잠시 후 올려드릴 동영상 전략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우리는 하이닉스로 삼성전기 LG전자 중에서 일단은 삼성전기로 넣어놨어요. 근데 동급으로 같이 봐. 어느 걸 사도 상관없어요. 비중만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자 나갈 때는 예를 들면 SM이에요. SM의 최대 폭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는 거죠. 최대 폭의 기준에.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 최대 들어가실 수 있는 범위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포트폴리오에는요. 1월 달의 기준에 얼마 편입을 했어요? 최대 폭의 기준에 1월 달의 기준에 얼마? 5% 편입해놨어요. 그전에는 10%. 응?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재차 상향합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 이슈 부분은 이미 노출되어 있는 범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자 이렇게 나가는 게 매매 사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SM 왜 매직 계산기 안 올려요? 대표는 목이 찢어져라 그냥 방송하고 앉아있는데 대기자들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매직 계산기 안 올려요? SM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문자 나간다는 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SM도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점을 넘기는 날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터지면서 넘겨야 되거든. 지금의 이 기준에 그러면 뭐가 기준이 잡혀요?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신뢰도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고점을 넘길 때 그냥 찔끔 넘기고 이러면 신뢰도가 안 쌓여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고점을 다시 넘길 때 다시금 거래가 터져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SN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질문 나온 내용들에 대한 답변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번 달에는 SM을 사실상 제외시켜 놨었어요. 거래대금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거래대금 제한적이어서 VVIP 방 위주에서만 올려드렸고 그리고 SM의 동영상도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1월 20일 날 이것도 말이야. 연구원이 방 안에 있으면은 제목이 NCT 127 컴백 소식에 SM이 폭등하나? 그 이슈지. 물론 이제 이쪽은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NCT 127 컴백 소식에 주가 폭등해? 화끈냥 진짜. 주주환원 정책의 확장. 응? 그게 뭐예요 지금? 라이크 계획의 계약관계 조기 종료하면서 펀더멘털의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확장
펀더멘탈이 개선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몸값이 높아져야 이수만 회장의 지분 가치도 높아져서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니야. 이수만 회장이 바보예요. 그 흐름이 터져주고 움직여줄 때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주면은 땡큐 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여태까지 AS에 드린 종목의 기준이 뭡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거래대금 지금은 터져 안 터져? 얘가 터지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이제 한시도 안 됐는데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겨요. SM의 기준에서는 굉장한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엔터주들이 지금 오늘 뭐 다 움직이나요 혹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얘가 움직여서 조금 움직여주면 모를까? JYP나 그죠? JYP 뭐 1%잖아. Y젠터는 어디가 있어? 어찌됐든 Y젠터 2.51, 얘는 5%야. 5% 지금. 문자를 지금 발송을 해야 될 때 내가 비중을 최대 얼마까지 편입을 할 건지를 고민하세요. 응? 마구잡이로 사시면 안 되고 흥분해서 사셔도 안 되고, 개별 기준의 최대 매수의 기준은 2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지난달에 5%였고 이번 달에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력주 먼저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부터 채워놓고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잡으세요. 그래서 SM의 경우는 별도로 또 녹화를 한 번 더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SM의 경우는 지금 9만 원이라는 그 중요한 사상치대 주고점 명목 가격, 거기에 온갖 이슈의 긍정적인 내용이 한 방에 터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얘 거래대금 이렇게 올라오는 적 드물어요. 응? 거래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원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잖아요. 이 SM이. 대신에 거래대금 제한적인데 왜 봐요? 시가총액 규모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슈의 범위가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이슈의 범위이고, 그 이슈가 그냥 보도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 공시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들여다보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집의 지금 뭐 규모 자체의 범위가 한동안 수급이 꼬여져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 11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죠. 그럼 11월 전체에서 혹시 순위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순위에 있으려나? 저기로 보자. 저기로. 이걸로. 혹시 종목 검색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투자에 얘가 외국인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한번 보기는 봅시다. 한번. 없을 수 있어요. SM. 여기 쌍끌이 매수 순위만 나오니까 일단 없다. 그러면은 자체적인 수급에서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이후에 SM의 흐름이 개선된 거는 11월 15일입니다. 그죠? 11월 15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전거래일까지,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겠죠. 전거래일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쌍끌이로 186만 주입니다. 186만 주. 2380만 주짜리가 나눠보세요. 퍼센테이지로 어마어마하지. 시가총액 2조를 넘겼는데 이제 186만 3천 주 나누기 이 얼마야? 7.8%를 때려 산 거예요. 7.8%를 속된 편으로 때려 샀다고. 근데 안 가겠냐고. 7.8%를 샀는데. 그 앞전의 수급 다 무시하더라도 연기금 등에서 뭐 그냥 막 사재 끼는데. 매수평균 단가는 그건 여러분들이 또 검색해 보셔야죠. 매수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지 않아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을 거예요. 11월 15일 이후에. 왜냐하면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15일 이후에
현재까지 78,000원. 1월 20일 날 83,000원. 그리고 나서도 밀렸단 말이지. 응? 그리고 나서도 밀렸단 말이지. 밀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편입의 기준으로 계속 설정해 드렸죠. 응? 그잖아요. 프리미엄이 높지 않았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거래 터뜨리고 이제 스타트 잡히는 거라니까. 오늘 예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무리만 두지 않는다면. 무리 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거래대금이 다시금 급감할 수 있으니 막 비중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실어가지만 않는다면 된다는 얘기. 지금부터 계속 이슈 쏟아져 나오겠죠. SME 변동성이 확대됐어요.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끝내줘요. 왜 그럴까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하나솔루션도 보합으로 다 돌려놨어요.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내 종목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AS를 좀 받고 싶다. 횡설수설하는 얘기 말고 명확하게 그냥 짧게 딱딱딱 끊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부터 SM 같은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 기준에서 변동성 확장 이제 5%뿐이 안 돼요. 얼마든지 변동성 확장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이 더 확장되는 것이 확인돼야 되고 거래대금이 더 확대돼야 됩니다. 빠르게 동참하셔서 수익 잡아가십시오. 전화 이쪽으로 주시고요. 호텔 강연에 신청하시고 월요일부터 나오는 교육 신청하시고 여기까지.